네, 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민감 국가로 지정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물꼬로 기대된 30일 임시 휴전안은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안보 이슈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저희가 현장을 연결을 해서 이제 정인교 본부장의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자동차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민감 국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논의 사항은 아니었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의국 본부장께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관세 부분은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챙기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상호 관세를 부과받을 때 우리가 주요국들하고 차별되지 않는 네.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방미하셔가지고 요청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부분, 우리의 주력 수출 부품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그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한숨 돌리고 좀 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상호 관세 부과에 있어서 한국이 주요국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네. 가능하다면 좀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책적인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민간 국가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USTR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국 당국자가 자기의 소관도 아닌데 언급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논의를 한 것 같고 아무래도 주관 부처인 외교부 그리고 국무부가 담당을 하면서 에너지부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그 향후 논의를 해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요. 뭐 자동차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데 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접근이 어렵다. 한국 시장에 여러 뭐 규제나 위생 검역 관련해서 한국의 조치를 요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 미국 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준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네요. 주고받기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소고기가 30개월이 넘은 소고기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그 광우병 논란 때문에 그 부분을 금지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낙농업과의 낙농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타 국가들은 이제 30개월 이상의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한국만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미국 내의 어떤 그 연관 산업계에서 그 백악관에다가 어떤 청원을 넣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관세라든지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하고 USTR 입장에서는 그런 청원이 들어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이제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접수하는 측면에 그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과거에 우리가 광우병 논란 그리고 아직 우리 국내 여론에 있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양해를 구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자력 수출이나 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도움을 좀 못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하고 우리 경제 안보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민감 국가 분류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아직 4월 15일까지 시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한 2달 이상 공지가 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와 그 유관부처 카운터파트와 논의를 하면 우리가 좀 진전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설사 4월 15일에 목록에 들어갈 것을 배제하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그 부분을 갖다 이제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가 할 수 있는 원자력이라든지 여타 AI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미 협력에 있어서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큰 걱정은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정보를 아예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한미 간의 정보 공유라든지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또 제약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논란이 있고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고려해 본다면 하루빨리 그러한 조치가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북핵 협상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 뭐 최근에 G7 선언문에서도 이 CVID 원칙이 빠졌다 이런 부분이 좀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CVID 원칙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이게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면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상관관계가 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간 국가로 한국이 지정된 것은 네. 한국 내에 어떤 자체 핵무장 여론이라든지 어떤 한국 내 어떤 그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미 간의 관계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북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간 국가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핵 협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을 별개로 놓고 봤을 때도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 비해서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보다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여전히 공식적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북미 간의 어떤 그 정상 외교가 재개가 되고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가 된다면 그렇다면 군축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의 입장인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소통과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인풋을 넣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트럼프 행정부도 어떤 북한의 완전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드론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뭐 포위됐다, 항복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 잘 싸우고 있다 이렇게 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쿠르스크를 협상의 카드로 좀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그동안에 좀 카드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와의 전쟁에 있어서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깜짝 그 쿠르스크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아무래도 향후에 있을 종전 협상에 있어가지고 또 영토 분할에 있어서 그 러시아가 차지한 그 동부 지역,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20% 지역과 예. 또 교환의 수단으로서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한 것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의 그 전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열세적인 상황에서 동부 지역의 전선에도 집중하기 어려운데 쿠르스크 지역에 거기 정말 최첨단 그러니까 네. 최고 강한 그 병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선이 흩어지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가면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열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이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쿠르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밀리지 않는다고 어떤 얘기를 했지만 그건 우크라이나에서의 하는 주장인 거고요. 예. 전반적인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현재 러시아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70% 이상은 예. 수박을 탈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측이 제안하고 우크라이나가 동의한 30일 휴전 안에 어떤 그 동의하기 전에 쿠르스 지역을 탈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아무래도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세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얘기한 쿠르스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의 선전은 별로 그렇게 신빙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이 6.25 전쟁 말미에 고지전이 생각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좀 하더라고요.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미와 러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인데 지금 뭐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30일 휴전 협상에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러시아 측에서 굉장히 좀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좀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라는 게 이제 협상이 진전된다 이런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그 협상이 진전될 거라고
마크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 미국 국무장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원칙적으로는 전쟁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빠르게 끝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러시아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기 위해서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건 러시아예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지원도 미국부터 끊기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을 잘 아는 러시아는 최대한 자기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결렬시킬 이런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그 밀고 당기기가 지속이 되면서 어떤 협상은 진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제 신경전도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가 보낸 러시아 특사를 9시간, 거의 10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라고 했거든요. 불쾌하다고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종전 협상을 위해서 이중 트랙 협상을 쓰고 있다 이렇게 네. 미국 측이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과 또 다른 트랙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협상이 두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말씀해준 가짜 뉴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한 것은 이거는 유럽 동맹들, 영국 언론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미러 간에 진행되는 협상에 대한 유럽 동맹들의 어떻게 본다면 견제다. 견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을 중심으로 해서 협상이 진행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유럽 동맹의 불만은 계속 그 표출이 되면서 어떤 협상이 이제 진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이중 트랙으로 우크라이나에도 특사를 보냈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할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투 트랙 전략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나토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나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부분에서는 불만, 불안 이런 부분으로밖에 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와 그 유럽 동맹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상치 못한 종전 협상이 전개가 되는 거죠. 전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동맹을 중시하면서 우크라이나 편 그리고 유럽 동맹의 편에서 러시아와 어떤 항전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자마자 러시아와 이제 그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상대적 우위가 있는 러시아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게 사실은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동맹을 중시하니까 그러한 대안을 채택하지 않은 건데 트럼프 행정부는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상이 미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가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쓸 카드가 없는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는데 그게 러시아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유럽 동맹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승전국의 어떤 입장이 되어버리면 그렇다면 향후에 다시 러시아가 유럽 대륙 쪽으로 서진하지 않을 그러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미국이 유럽의 안보는 유럽 국가대 해라 이렇게 또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유럽 동맹들이 결집하면서 미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강한 견제를 하고 싶지만 이 유럽 국가들 나토 동맹들도 그 회원국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통합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럽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긴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교차관도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지난해 이제 체결했던 북러 조약의 이행 점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군에 뭐 러시아 추가로 좀 파병한다, 또 북한군 포로를 송환한다 이런 논의도 있을 거란 예상이 있는데요. 있었을 거라 보십니까? 뭐 그랬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어떤 대표단이 그 러시아 대표단이 이제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 논의를 한 것이 어쨌든 그 러시아 대표단과 북한의 이제 그 영접한 그 카운터파트가 말씀해주신 그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을 담당한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이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나온 내용을 보면 어떤 상호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동을 하고 국제 무대에서 상호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전적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또 토의하고 견해 일치를 받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제들이 논의가 됐겠습니다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현재 북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러시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북한 측에 전달을 하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2,000명의 북한군이 크루스크 지역에 어떤 파견이 됐고 거기에 이제 한 4, 5천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면서 추가로 한 4, 5천 명 정도의 북한군이 다시 이제 파병이 돼가지고 진짜 크루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의견을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만큼 어떤 성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대응 조치를 해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요청을 하고 러시아의 입장을 듣지 않았는가.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잡혀있는 북한군 포로 예. 어떤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어떤 북러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그러한 예.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파병에 대한 보상, 북한의 셈법은 또 어떤지, 그리고 또 한국이 미국의 민간 국가로 지정된 데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 등 외교 안보 이슈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